ITQ 파워포인트 시험 대비 그림을 삽입하거나 편집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삽입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 그림을 파워포인트에 삽입을 하실 때 복사하여 붙여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그림을 삽입 메뉴에서 찾아 삽입을 하실 수 있어요. 일단 그림을 먼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엣지 브라우저 실행하시고요. 검색어를 검색해 볼 텐데 픽사베이라고 검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 픽사베이 사이트는요, 저작권 없이 무료로 이미지를 내려받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 디자인을 할 때 배경을 디자인하고자 할 때 필요한 이미지들, 그런 퀄리티 있는 이미지들을 내려받을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보게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돋보기 눌러 찾으시면 아래쪽으로 pixabay.com 도메인 주소가 있죠. 이걸 눌러서 열어줍니다. 픽사베이 사이트를 열어주시면 페이지의 영어를 번역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번역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아래쪽에 사진을 검색할 것인지, 일러스트를 검색하실 것인지, 또는 동영상을 검색하실 것인지, 이렇게 다양한 무료 소스들을 제공해 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서 검색하시면 되는데, 일단 저는 사진을 검색하기 위해서 사진을 눌렀고요. 여기다가 검색할 키워드들을 넣어주면 돼요. 빌딩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사업보고서 같은 거 시작할 때 배경으로 빌딩 그림, 회사 그림을 넣어주시면 배경 디자인으로 적당하겠죠. 그렇게 주제에 맞는 이미지를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누르시면 검색된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때 첫 번째 나오는 이 부분은요. 잠깐만요. 이거 좀 줄여볼게요. 이 부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폰서 이미지라고 되어 있죠. 이 스폰서는 유료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건너뛰어서 아래쪽이 보면 무료로 제공되는 소스 이미지들입니다. 그래서 퀄리티도 되게 좋고요. 배경으로 쓰기에 또 필요한 이미지를 사용하기에 좋은 이미지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내려받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걸 클릭하여 열어주시면 이렇게 열리고요. 오른쪽에 다운로드라는 메뉴 버튼이 있어요.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 눌러주시면 사이즈가 이렇게 네 가지 형태가 있죠. 네 가지 형태의 이 JPG 이미지들 다 내려받을 수 있는데 가장 큰 거는 파워포인트에서 쓰기에 좀 더 큰 느낌이 있고 또 특히나 얘는 이 사이트에 가입하고 로그인을 해야지만 내려받을 수 있는 거고요. 맨 아래에 있는 건 너무 작아요. 그래서 문서에 삽입했을 때 배경으로 채우려고 했을 때 아무래도 작기 때문에 늘려서 채워 넣다 보면 해상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두 가지 크기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편하신 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버튼 눌러서 내려받습니다. 이렇게 내려받으시면 되겠죠. 또 하나 내려받아 볼까요? 이거 닫게 하시고요. 오른쪽에 보면 이 검색란의 오른쪽에 보면 사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목록을 눌러서 나는 그려진 그림 일러스트를 찾아서 내려받고 싶다. 일러스트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검색어는 다시 빌딩으로 넣어보겠습니다.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무료 일러스트들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위쪽은 스폰서 이미지니까 마우스 휠로 아래로 내려주시면 다양한 무료 이미지들이 있어요. 저 요 무료 일러스트를 내려받고 싶습니다. 눌러주세요. 요거를 다운로드 버튼 눌러 다운로드하면 내려받기가 되죠. 되었죠? 그러면 감사함을 전하세요. 이 창은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의 이미지를 내 PC에 저장을 하셨는데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은 이 이미지들을 삽입 메뉴로 이렇게 삽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재 이미지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넣어서 세 번째 이미지 복사라는 메뉴로 복사해서 삽입하실 수도 있어요. 이미지 복사 누르시고요. 파워포인트 창으로 넘어가서요. 이 문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넣어서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삽입하셔도 돼요.
복사하여 삽입하실 수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서리에서 드래그해서 크기를 조정하시고 이미지 위에서 드래그해서 위치를 이동하셔도 돼요. 이렇게 인터넷에서 검색한 이미지를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복사 또는 컨트롤 C 눌러 복사하시고 파워포인트에다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아니면 내 PC에 있는 그림을 삽입할 때에는 상단에 삽입 메뉴 눌러 이미지 그룹 내에 이미지 버튼, 이미지 그룹 내에 이미지 메뉴 버튼 눌러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 디바이스에서 삽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내려받은 위치 왼쪽에 다운로드 폴더를 눌러주면 이렇게 내려받은 이미지가 보일 거고요. 혹시 저처럼 그림이 크게 안 보인다면 여기 위에 기타 옵션을 눌러서 큰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크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본 상태에서 내가 삽입할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삽입 버튼 누르면 그림을 이렇게 불러올 수 있어요. 그림 모서리에서 드래그하여 크기 조정하실 수 있고 위에서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이동하실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파워포인트에서 그림을 삽입하고 크기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만약에 얘를 복사하려면 어떤 키로 복사하시면 될까요?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하여 복사도 하실 수 있어요. 선택하신 항목들을 딜리트 키 눌러서 이렇게 지우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림을 삽입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도형에 이미지 채우는 기능을 알아볼 텐데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 그림을 삽입하게 되면 그림은 직사각형 형태로 삽입이 되겠죠. 사진이나 그림이 직사각형 형태로 삽입이 되면 좀 문서 자체가 좀 딱딱해 보일 수 있어서 문서의 내용을 좀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형 안에 그림을 채워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도형 안에 그림을 채우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기 아이 그림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 그림을 원 안에, 그러니까 원처럼 동그랗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이 사진을 복사하시고 이 도형, 원형의 도형 안에다 이 그림을 채워주시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림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누르면 복사가 되고요. 도형을 선택하셔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이렇게 메뉴가 뜨게 되는데 밑에서 두 번째 도형 서식 메뉴를 띄우면 오른쪽 도형 서식 창이 떠요. 도형 서식에서 앞에 도형 옵션의 첫 번째 페인트 통 이게 채우기 및 선이거든요. 그래서 채우기 버튼 눌러주시면 채우기 메뉴가 항목들이 뜨게 돼요. 여기서 지금 단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림을 채우고자 한다면 네 번째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라고 있죠.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누르면 기본 질감 여기 보면 하단에 여기 질감이라고 되어 있죠. 이 질감 값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질감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내가 복사해 두었던 그림으로 채우고자 해요. 그럼 아래쪽에 보면 그림 원본이라고 있죠. PC에 있는 걸 넣을 거면 삽입을 누르시는데 아까 우리가 복사해 두었던 그림을 채우고자 한다면 클립보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클립보드 누릅니다. 어때요? 이렇게 그림이 채워진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지는 이제 부드럽게 표현이 됐는데 이걸 잘 보세요. 어때요? 가로로 긴 직사각형 사진을 1대1 비율의 정원에다 채워 넣다 보니 폭을 축소해서 넣게 되죠. 그래서 이 똥똥한 아이가 홀쭉한 아이로 바뀌는, 그러니까 비율이 바뀌는 형태를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비율을 바꾸지 않고 나는 원안에 채워 넣고 싶다. 그러면 이 채우기가 아닌 자르기라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 방식은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이 글자에도 그림을 채울 수가 있어요. 글자에 그림을 채울 건데 USA라고 미국을 표현할 때 글자로만 표현하는 것보다 이 글자에다가 그림, 그러니까 성조기 그림을 채워넣게 되면 아무래도 미국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글자에 그림을 채워넣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제 그림을 복사해야 되겠네요. 성조기 그림 선택해서 컨트롤 C로 복사하시고요. 그리고 이 글자를 범위로 잡아주세요. 글자를 범위로 잡고
오른쪽에 보면 도형 서식창 아까 띄워놓은 거에서 그 아래쪽에 보면 텍스트 옵션 있죠? 텍스트 옵션. 얘는 글자에 채울 거기 때문에 텍스트 옵션을 누르시고요. 텍스트 옵션에서 첫 번째 여기 A가 있잖아요. A가 텍스트 채우기 및 텍스트 윤곽선이에요. 텍스트 채우기도 지금 단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림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선택했는데 앞에서 복사했던 그림이 채워졌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복사했던 그림을 채워놓고자 한다면 클립보드를 눌러주시면 돼요. 클립보드 누릅니다. 어때요? 글자의 그림이 채워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때 글자의 꼴이 좀 두꺼운 글꼴이 글자를 채워 넣었을 때 좀 효과적이고요. 얇은 글꼴은 효과가 좀 반감이 드니까 좀 두꺼운 글꼴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글자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텍스트 채우기에 있는 앞에 축소 버튼 눌러서 축소하시고 텍스트 윤곽선을 확정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실선을 누릅니다. 그리고 이 세 개에서 이 테두리 색깔을 지정하는데요. 테두리 버튼 눌러주시면 이 색깔에서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스포이드가 있습니다. 스포이드 눌러주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스포이드 그림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포인터로 여러분들이 뽑아낸 색깔 부분을 클릭하면 그 색깔로 바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뽑아서 파란색, 여기 있는 색깔을 뽑아서 파란색으로 채워주시면 되겠고요. 선의 두께는 요 너비라는 거예요. 너비에서 값을 키워주시면 선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다가 그림자를 넣고 싶다. 그러면 위쪽 도형서식 텍스트 옵션의 효과 탭. 효과 탭에 보면 그림자가 있고요. 그림자를 누르면 미리 설정되어 있는 그림자 목록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걸 눌러서 다양한 그림자 목록에서 선택해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형의 그림을 채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번에는 도형의 그림이 채워져 있을 때 이 도형을 회전하게 되면 채워져 있는 그림도 같이 회전이 되거든요. 그럴 때 도형만 회전되고 그림은 회전되지 않는 형태로 한번 설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이 지금 오각형 도형의 그림이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어때요? 그림이 같이 회전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쵸?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회전을 해도 그 그림은 그대로 있게 되죠. 그쵸? 예, 이렇게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선택을 하시고 그림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렀을 때 아래쪽에 보면 그림 서식 메뉴가 떠요. 그림 서식 메뉴를 띄웠을 때 오른쪽에 그림 서식 메뉴 창이 뜨죠. 여기서 첫 번째 도형 옵션에서 그 아래쪽에 채우기 및 선이 있죠. 채우기 및 선 눌렀을 때 아래쪽에 채우기 옵션. 채우기 옵션 아래쪽으로 가면 도형과 함께 회전이라는 항목이 체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형을 회전했을 때 채워져 있는 그림도 같이 회전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해제하겠습니다. 해제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그림을 선택하고 채우기 핸들로 채워주시면 어떻게 돼요? 어때요? 안에 있는 그림은 회전되지 않죠. 이렇게 해서 오른쪽 그림 서식에서 도형 옵션에 채우기 및 선에서 도형과 함께 회전을 해제했어요. 회전하는 방법으로 제가 회전 포인터를 요걸 이용하는 방법을 회전을 해봤는데 이렇게 안 하고 상단의 도형 서식 메뉴 탭에서 정렬 그룹의 회전 버튼을 눌러 오른쪽 90도 회전 버튼 눌러 왼쪽 90도 회전 이렇게 회전하셔도 되겠고 상하 대칭 하셔도 돼요. 이런 회전 버튼으로도 이렇게 회전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이미지를 자르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상단 메뉴 중에 그림 서식 메뉴가 있어요. 그림 서식 메뉴에서 이 자르기 메뉴 그림 버튼 눌러도 돼요. 위에 있는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자르기 포인터가 뜨거든요. 이때 이렇게 그 검정색의 자르기 포인터에다 마우스 포인터 놓고
드래그해서 잘라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왼쪽에 중간 부분에서 드래그해서 잘라내고 바깥쪽에서 클릭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잘려지죠. 이렇게 이미지를 자를 수도 있고요. 요 위에 상단에서 되돌리기 하여 그림 자르기 취소, 요 되돌리기 버튼 눌러 볼게요. 그리고 이 그림을 일반적으로 내가 마우스를 드래그하는 만큼 자르는 게 아니라 원하는 도형의 모양으로 자르는 그런 과정을 알아볼 거거든요. 다시 상단의 그림 서식 메뉴 누르고 자르기 메뉴에서 도형에 맞춰 자르기라고 있습니다. 기본 도형에 타원을 선택하면 이렇게 타원 모양에 맞춰 잘라지죠. 근데 이때 1대1 비율의 정원으로 자르고 싶다면 다시 자르기 메뉴에 목록 버튼 눌러서 가로, 세로 비율에서 1대1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정원으로 잘렸는데 1대1 비율의 정원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때 이 가운데 부분에 밝은 부분에 들어오는 것이 남는 부분이고 바깥 부분은 어두운 부분은 이제 사라질 부분이거든요. 이때 이미지 네 포인트 놓고 드래그 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위치를 옮길 수 있습니다. 이때 조심할 거는 이렇게 그림을 도형의 그 영역이 남도록 하시면 안 되고 도형 안에 그림이 다 들어가도록 배치하셔야 돼요. 그리고 바깥에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잘라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원하는 모형으로 맞춰 자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미지의 배경을 투명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가 PPT 문서를 만들 때 배경색이 있는 위치에다가 회사의 로고를 넣게 되는데요. 배경색이 있는 곳에다 회사의 로고를 넣게 되면 정사각형 의미를 보여주면서 이 배경 부분이 흰색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죠. 그러면 로고가 깔끔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배경을 흰 부분의 배경을 투명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있어요. 이미지를 선택하셔서요. 위에 보시면 그림 서식 메뉴가 있고요. 그림 서식 메뉴에서 조정 메뉴에 색 목록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하단으로 투명한 색 설정이라는 메뉴가 나오죠. 투명한 색 설정 눌러 여기 그 이미지 부분, 흰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배경이 투명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배경을 투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명하게 했을 때 이미지가 깔끔하게 되지 않는 경우를 보실 수가 있죠. 이거는 흰색이라고 해도 좀 밝은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이 있고 색의 농도가 좀 다르죠. 색의 농도가. 그래서 그런 경우에 좀 색의 값의 차이가 있는 경우 이렇게 깔끔하게 지워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이 뭐 흰 부분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배경에 색깔이 있을 때는 이렇게 깔끔하지 않게 돼요. 이럴 때는 파워포인트의 기능이 아닌 별도의 배경색을 투명 처리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런 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ITQ 시험에서 이렇게 이미지를 선택했을 때 그림 서식에서 색에서 투명한 색 설정으로 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꼭 ITQ 시험 준비가 아니라 일반 PPT 문서를 만들 때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외부 사이트를 활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말씀드릴게요. 실행 취소를 눌러서 되돌려 주시고요. 이 그림을 한번 파일로 저장을 해 볼게요. 오른쪽 마우스를 넣어서 그림으로 저장 눌러 주시고요. 저장을 위치는 다운로드 누르시고 이름은 로고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눌러 저장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실행하셔서 인터넷에서 네이버로 갈게요. 네이버에서 배경 이미지 제거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www.remove.bg라는 사이트가 이렇게 보이게 되죠. 이걸 눌러주시고 이 사이트를 열어주시면 배경 이미지 제거 메뉴가 보여요. 이 버튼 눌러서 이미지를 업로드합니다. PC에 있는 이미지를 인터넷으로 업로드합니다.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되어 있죠. 로고 이미지 선택해서 열게 하면
이렇게 배경이 투명 처리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배경에 바둑판 그림으로 되어 있으면 투명 처리 되었다는 거고요. 이걸 내려받을게요. 파란색의 다운로드 버튼 눌러서 내려받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원본이 있던 그 위치에 같은 위치고 내려받게 돼요. 이렇게 내려받으셨으면 다시 파워포인트로 가셔서 그림을 삽입해 볼게요. 삽입해서 그림에서 이 디바이스에서 그림 삽입하기 눌러주시면 아까 내려받은 곳이 다운로드 폴더니까 이 다운로드 폴더 안에 로고 리무브 비지 다시 프리뷰라는 이 이름으로 들어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선택하고 삽입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배경이 투명 처리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